배타거나 혹은 나쁘거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위험은 행글라이딩이나 산악 등반처럼 특정 증권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재무이론을 이용해 학자들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위험을 단 하나의 통계 수치인 베타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베타는 증권이나 포트폴리오의 역사적 가격 변동을 시장 전체의 변동과 비교한다. 고베타 주식들은 상승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경향을 보이는 주식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큰 변동성으로 인해 고베타 주식들은 저베타 주식들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베타라는 게 이 가격 변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면 베타는 이제 가격 변동을 시장 전체에 비교한다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고베타 주식들은 상승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경향을 보이는 주식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큰 주식을 고베타 주식이라고 하고요. 가격 변동이 적은 주식을 저베타 주식으로 정의하고 가격 변동이 큰 종목이 고베타 주식이니까 그걸 더 위험한 거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재무이론을 이용한 학자들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그래서 주가 변동을 주식 투자 위험으로 여긴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말을 하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건데요. 나는 과거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하나의 숫자가 증권의 위험을 전부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알아냈다. 베타 관점은 위험을 전적으로 시장 가격의 변화로부터 찾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넣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 자체를 그러니까 숫자로 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올라가고 몇 프로 떨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걸 증권 투자 위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을 한 거고요. 베타 관점은 위험을 그냥 시작 가격 변동으로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하는 것은 그걸 파악이 힘들거든요. 엄청난 많은 요소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회사 상황, 경제 상황을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타 관점으로 주식차를 투자하는데 위험한 게 가격 변동으로 여긴 것 자체가 잘못된다. 왜냐면은 결국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든지, 그러면 이제 회사가 상황이 안 좋지, 그러면 이제, 실제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 떨어지고, 시총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게 잘못됐단 말을 강조하는데, 뒤에도 계속, 열거합니다. IBM 주식이 한 주당 $50에 팔릴 때가 $100에 팔릴 때보다 위험이 적은 투자가 아니듯이 가격 수준에 대한 고려 또한 무시되고 있다. 게다가 베타는 보유 포지션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노력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의결권 대결, 청산, 경영진과의 대화, 경영권 있는 주식의 대량 매수 등과 같은 기초자산 가치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 말이다. 베타는 또한 모든 투자의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이는 투자하는 변동성을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일차함수 관계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합치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과거 증권 가격의 변동성이 미래의 투자 성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험의 척도로는 불합격이다. 보시면 이제 $50에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50 살 경우에 $100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적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싸게 사니까요. 근데 이것은 그런 걸 감안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변동성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수준에 대한 고려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베타는 이제 투자 노력이 있잖아요.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결권 대결, 청산 이러면 가격의 변동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경영권의 대화, 경영권 있는 주식의 대량 매수.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잖아요. 경영권 있는 주식의 대량 매수하든지 의결권 대결하면 솔직히 이제 많이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 의결권 크니까 많이 매수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가거든요. 청산을 하면 실제 청산 가치가 청산하면 이제 회사가 제대로 이제 평가받더니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거, 이게 기초자산 가치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주가가 변하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감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됐단 말을 한 거고요. 이제 베타가 또 이제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 상승하면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락한 거면 좀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자체를 변동폭으로 말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동일시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고요. 뭐, 이건 이제 투자하는 생각, 1차 함수 관계로 하죠. 이건 이제 너무 어려운, 이것까지,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무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증거 가격 변동, 그게 이제 미래 투자 성과를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 그쵸. 이 해석이 문제인 건지, 원래, 제자가 좀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증가가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순간에 주가 날아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변동폭이 큰 거 자체가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하락이 뭐 엄청나게 폭락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결국 올라가 버리면 과거에 많이 떨어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일시적 가격 변동 관련성, 투자 대상 확정된 손실 가능성에 더하여 투자에 의한 내의 가격 변동 가능성도 기초 자산의 가치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을 심각한 위험으로 여긴다. 투자 대상의 가격이 하락하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정말 위험한 것일까? 이는 영구적인 가치의 손상이 없는 한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투자자들에게만 위험하다. 물론 투자자들이 단기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변동과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된 가격 변화를 항상 구분해내기는 어렵다. 현실은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해 비싼 값에 사거나 절망적인 실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을 사는 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불규칙한 단기 시장 변동을 피해 나갈 수만은 없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을 기대해야만 하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도 인내해야 할 수 없다면 애초부터 증권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우선 잊어버리시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기초자산 가치와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기초자산 증가에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을 리스크, 주식투자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한다고 해서 기초자산이 증가와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을 심각하게 위험을,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면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 실질적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도 폭락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사는 사람보다 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은 좋은데도 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죠. 가격 변동을 위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펀드멘털 상관없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뭐 매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펀드멘털이 좋으면 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식자는 원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해야지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생 가격 변동이 정말 위험한 것일까? 라는 대답은 영구적 가치 손상입니다. 기업의 손상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그런 거 아닌 이상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투자에게만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막 당장 쓸 돈인데 주가 떨어진다고 팔아버리잖아요.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이제 위험한 거죠. 실질적으로 주가 떨어지면 돈이 뭐 당장 필요 없는 돈을 샀으면 상관없지만 단기간에 필요한 돈으로 사버리면 그걸 매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또 단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걸 기업 펀드멘털 관련된 가격 변화 항상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어떤 경우는 주가가 엄청, 예전에도 이제 TCK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르잖아요. 주가 올라가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근데 미래 알고 그때 이제 외인이 엄청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변하잖아요. 그걸 이제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공시 안 하는데 공시 미리 이제 일부는 알아가지고 이제 산 거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좌우된 것이 기업 펀더과 관련된지 아닌지는 실상으로 이제 사실 확인된 게 실제 발표한 뒤에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비싼 값에 사거나 절망적인 실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을 사는 것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진 게 뭐 몇 개월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질 확률이 없는 점을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주가 변동하는 게 기업 실적과 전혀 무관하단 말이죠, 솔직히.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피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 주가가 떨어지든지 그런 것을 실적 무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가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2, 3년 떨어져 버리면 솔직히 미쳐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질 상황에 사는 것을 그런 종목 사는 게 뭐 유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마음 자세를 가지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 가격 변동을 왜냐면은 실적이 좋으면 이게 계속 비싸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락장이 오잖아요. 뭐 금리가 뭐 상승하는지 이러면 어떤 종목도 막 반의 반통도 나 이러거든요. 잘 버는 기업도 막 3분의 1%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히려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계속 올라가면 그 좋은 종목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 게 어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주가가 엄청 폭락할 수 있잖아요. 실적은 좋고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면 그 가격 변동 그게 떨어진 걸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샀는데 이게 막 장기적으로는 주가 올라갈 때 실적이 좋으면 근데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변동성이 인내할 수 없다면 예초부터 증권에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이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연동돼서 주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무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 산 다음에 뭐 1, 2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아예 증권 투자하지 말라고 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할인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산다면 단기 가격 변동이 문제가 되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치가 증권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장기 투자에서 단기 변동의 의미는 단기 시장의 영향과는 반대다. 예를 들면 단기 가격 하락은 실제로 장기 투자자의 수익을 높여준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단기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몇몇의 우발적인 사건들이 있다. 서둘러 팔아야 하는 증권 보유자들은 시장 가격에 좌우된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비밀은 그들이 팔아야만 할 때가 아니라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다. 팔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미재무 채권 위에 시장성 증권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단기 증권 가격은 중요하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해야만 한다면 증권 투자자들 운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이제 할인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잖아요. 좋은 기업 가치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의미가 없어요. 장기로 올라갈 거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장기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치가 증권가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변동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결국 할인 가격에 좋은 기업 가치가 가진 종목을 사라 이런 거죠. 그리고 게다가 아이런에게 장기 투자 이 말보다 이걸 잊어버리시고요. 이 말을 얘기했죠. 단기가 하락은 실제로 장기 투자를 수익을 높여준다는 거죠. 단기가 하락하잖아요.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들은 이제 어떤 종목 기업 가치를 먹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살려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장기로 투자해서 기업 가치 먹으려고 사람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그냥 투자식을 높여준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앞에 위에 있는 것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뭐 이론을 위한 이론이니까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중요한 단기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몇몇의 우발적인 사건이 있다. 왜냐면 서둘러 팔아야 할 증권을 사버린,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돈을 그냥 단기를 먹으려고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투자들의 비밀은, 자, 어쩔 수 없이 팔 때 파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재무 채권은 이제 딱 정해진 기한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 모를까. 시장에 있는 주권은 계속 가격이 변동하니까 그런 종목을 아예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이제 문제 있는 회사의 투자들은 단기 증권 가격이 중요하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 조달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자금 조달하고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할 때 현재 시장 가격을 감안해서 그 유상증자 하는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권 가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니까요. 그걸 알아주면 좋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가격 변동에 관심을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미스터마켓이 아주 매력적인 매수 매도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모든 현금을 투자해 버렸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낮아진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선행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기회비용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포지션이 비유동적이거나 시장성이 없는 것이라면 기회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비유동성은 더 큰 바겐세일러의 포지션 전환을 방해한다.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을 발생시킬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적정한 현금 잔고를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선행하는 기회비용의 발행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 뺀 값으로 정의되는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 특정 종류 투자안을 다른 투자안들보다 선호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듀레이션이 긴 증권들보다 듀레이션이 짧은 증권들이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더 잘 창출해낸다. 포트폴리오 현금흐름은 기초자산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현시키는 촉매를 가진 증권들에 의해서도 창출된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들은 이제 대부분 가치 투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먹은 게 기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와 그 시총과 갭을 먹는 게, 그래서 이제 단기 가격 변동에 관심을 보는 세 번째 이유가 미스터마켓의 아주 매력적인 매수 매도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게 장기 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갭을 먹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는 결국 가치 투자들이고 가치 투자들은 결국 기업 가치와 시총 갭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스터마켓이라는 시장이 아주 싼 매수기회와 좀 아주 비싼 매도기회를 주니까 단기 가격이 뭐 싸게 된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죠. 왜냐면 비싼 종목을, 아니 잘 버는 기업은 싸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주가가 좌우되니까 가격이 폭락한다, 단기적으로. 그건 이제 그 갭을 먹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현금 보유성을 조금 강조하는 말인데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싼 가격이 왔다 해도 매수를 못 하잖아요, 하락장에.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니까 현금 보유성을 이제 강조하는 말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당신이 모든 현금을 투자해버렸다면 시장 하락할 때, 하락장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더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려고 지금 기회비용인데, 결국 이 뒤에 거 빼버리고 오히려 한 게 더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현금을 투자해버렸으면 이제 시장 하락할 때 현금이 없으니까 낮은 가격에 매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거다, 이런 말씀 한 거죠. 결국 이익 볼 기회를 못 가진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당신의 포지션이 비유동적이나 시장이 없는 거라면 기회비용 커질 거다. 되게 이제 기회비용 말해서 어렵게 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이게 옮길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장성이 없고 그런다면
현금화 안 되니까 박인세일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된다면 큰 박앤세일에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든다. 그래서 이제 큰 이익을 못 본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말을 한 거네요.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을 발생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있는지 여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회비용 계속 나니까 헷갈리는데 현금이 있을 때 좋은 기회 올 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어렵게 되게 한 거네요. 적정한 현금 보유를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보유한 것이 상당한 기회비용의 발행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적정한 현금을 갖고 있든지 주기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만들 수 있어야지 하락장에 좋은 기회로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되게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여기도 좀 헷갈리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만드는데 투자자들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로 뺀 값에서 정의된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 그쵸. 포트폴리오 현금이라는 것은 유입된과 유출된과 그 차이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한 건데 특정 종류 투자안을 선택함으로써 다중투자를 이제 보면 특정 종류 투자안을 다른 투자안보다 선호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봤는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렵게 말한 거니까요. 보시면 투자 자금은 평균 회수 기간이 긴 증권들보다는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이 짧은 증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현금 흐름을 더 잘 창출한다. 되게 어렵게 말한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은 기초 자산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현시킨 총매를 가진 증권들에 있어 상조한다. 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말한 거예요. 이건 10장에서 다시 말하죠. 이게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다시 10장에서 다시 논하겠습니다. 영속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전형적으로 배당의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현금만을 준다. 반대로 파산 상태이거나 생산 중인 회사 증권들은 수년 내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유동성을 만들 수도 있다. 아비트리지 투자안들은 전형적으로 매우 짧은 투자 기한을 지니고 종종 현금, 유동성 증권 등을 몇 주나 몇 달 내에 돌려준다. 아비트리지 상황, 파산기업, 청산기업의 투자에 따른 추가적인 매력은 초기 투자를 현금으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익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지는 기회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해지는 가격 하락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보유 포지션과 반대방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안이다. 해지가 가치 있게 되면 팔 수 있고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회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 이제 배당 지급 같은 게 이제 최소한 현금만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부족하고 차라리 이제 파산 상태에 있거나 생산 중인 회사의 종목을 사서 이제 하면 이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것들을 미리 좀 먼지를 준 거예요, 제자가. 그리고 이제 아비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짧기 때문에 현금성, 유동성 증권 등을 몇 주나 몇 달에 돌린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파산 상태의 종목이나 생산 중인 종목이나 아비트리지 투자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이 책에서 말한 거고요. 그래서 아비트리지 상황, 파산기업, 생산기업 투자에 따른 추가 매력은 초기 투자를 현금으로 돌릴 거나 이익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이제 이 제자만 하는 거고 저희 개인들은 잘 안 하기 좋죠. 이 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속수를 알 수 있고 이러니까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별로 추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13장에 할 걸 지금 미리 말하는데 이제 용어 뜻만 우선 알아주시고 기회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해지는 가격 하락에 대한 쿠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보유 포지션과 반대방으로 움직일 기대는 투자아니다. 이건 이제 13장에 하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해지 수단을 써가지고 어떤 걸 투자했을 때 하락해서 이제 손실 볼 위험을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는 손실보다도 다른 투자안이 그 손실을 많이 않는 그런 방법론에서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13장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가치 투자자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가치 투자 전략의 세 가지 요소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 한 번에 하나씩 저위험 박앤세일을 찾는 바탕업 방식은 내가 아는 한 돈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절대 수익률 추구법은 손실 회피와 일치된다. 반면 상대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영구적 가치 손상의 가능성과 크기를 뜻하는 위험에 주의 깊게 관심을 두는 것도 투자자들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창출된다면 수용 가능한 이익을 내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서 투자인 내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는 첫 번째 목적이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거에 주력하다 보면 또 돈은 번 기회도 없고 막 이런다는 의미인데, 이제 이 가치 투자 전략 세 가지 요소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데요. 이제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하나씩 찾는 거죠. 기업 가치와 시총과 갭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아는 한 돈을 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고요. 절대 수익률 추구법, 손실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남이 뭐 볼 때 보고 남이 뭐 1대 1인다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 내는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정용판 뭐 어떻게 보면 잘 버는 기업 사는 거예요. 저가에 그 말 하는 건데 되게 이제 어렵게 말씀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구적 가치 손상의 가능성과 특히를 뜻하는 위험에, 그러니까 위험을 안지 않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돈 잃지 않는 방법이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창출된다면 시용 가능한 이익을 내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투자자는 그들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서 투자기간 내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가장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현금을 아예 놔두든지 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폭락장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론적으로 좀 보면 읽었다가 보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그냥 다 날려버리시고요. 어차피 매매를 할 때 기억나지 않는 거, 아니 클릭할 때 생각이 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을 배우지 말고 읽으신데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어버리세요. 그래도 충분하고요. 그거로도 넘칩니다.